오는 1월과 2월 교회 교육부서 사역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성경적 성교육 세미나가 열립니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마련된다고 하는데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 이재용 목사를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카도시 아카데미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약간 네.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는 세 개의 연구소가 같이 연합해서 만든 그런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성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 그리고 나다움 교육연구소, 그리고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브라이트 틴즈 청소년 전문연구소. 네. 이 세 기관이 마치 하나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관인데요. 이 단체의 이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 카도시,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네. 나타낸 단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교육 속에 잘 녹여내서 다음 세대를 살릴까 그와 같은 취지에서 저희 단체는 시작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다음 세대에 가장 무너지고 있는 영역이 네. 이 성의 영역이죠. 예. 그래서 성교육을 우리가 하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해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 성교육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려면은 다음 세대의 온전한 또 목사 후보생들 네. 그리고 신학생들이 더 길러줘야겠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신학 강좌도 열 생각이고요. 현재 제가 청소년을 또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과 이 청소년 전공 분야를 함께 조합을 해서 이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도 좋은 강의들을 내놓으려고 현재 구상 중입니다. 네. 네,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교회 교육부서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세미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도에도 4회 정도 진행됐었는데요. 브라이트 틴즈 청소년 전문 연구소 주관으로 네. 이 교육자들과 그 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이 중고등부 성교육에 좀 집중을 하는 이유는 네. 현재 중고등 학생들의 그 성인식 수준이 이제 AS 수준이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가는 곳마다 아이들의 그런 성인식 수준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예.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네. 세상에는 말씀이 없죠. 그래서 명확하게 교회 안 청소년들하고 교회 밖 청소년들하고 이 성을 인식함에 있어서 차이가 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조사한 결과 차이가 하나도 나지 네.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교회들 청소년들 이제 성교육 강의하러 가면 네. 적게는 70%, 많게는 90% 정도의 교회 안 학생들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스킨십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혼전 순결은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뭐 자기가 원한다면 혹은 상대방이 원한다면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혼 밖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응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네. 근데 그 학생들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 자란 친구들이었고요. 네.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주 믿음이 신실한 학생들임에도 네.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할 때 참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된 것은 이제 학생들이 왜 이렇게 응답을 할까?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이제 학교 교과서에 기인했다는 것을 좀 예. 알게 됐습니다. 학생들의 그 대답이 대부분 똑같은 대답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도 12월 23일에 한 학부모 단체가 이제 폭로한 그 교과서 문제들을 제가 직접 검토했는데요. 네. 보니까 학생들이 대답들이 거기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서로 사랑하면은 잠자리를 할 수 있다. 아. 그리고 요즘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화도 한몫하고 있죠. 학생들이 이제 썸남 썸녀에서 더 발전하는 진짜 연애는 어떤 학생들이 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진짜 연애의 기준은 잠자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 정도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이런 성교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은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모두가 AS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연령대를 낮춰야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리고 좀 더 낮춰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 그리고 부모 세대까지 함께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교화해 나가고 그리고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 좀 교회 차원에서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요. 네. 교회들마다 이러한 위기 의식을 갖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세상 성교육이 망가져 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세상 성교육은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적인 것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뭐 본인이 원한다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고 그것이 뭐 2015년도에는 간통죄도 폐지되고 이번 2019년도에 낙태죄도 폐지되면서 네. 우리가 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청소년도 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교육이 되고 있는데 네. 교회는 이런 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이런 교육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도 많이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사례는 이런 성경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외부에서 성경적 성교육 강사를 불렀는데 네. 네.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성평등 그리고 젠더 기반 교육을 해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지는 예. 그런 사례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는 이런 부분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인식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헤매고 있는 이런 상태가 대부분의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좀 채워지길 원하는데 이번 세미나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총 7회로 이게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날인 이제 1월 6일 같은 경우에는 왜 청소년들이 성을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교과서 그리고 학교 현장 그리고 학생들의 인권 조례 그리고 이거를 또 한 번 둘러싸고 있는 이 성문화센터 그리고 더 한 번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와 풍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선 제일 큰 범위에서의 정치적인 영역, 이 정책들 이런 것도 함께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직접 교회에서 강의할 수 있는 이 4주차 강의안과 PPT도 제공해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주인 1월 13일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주 같은 경우에는 학년을 좀 더 낮춰서 네. 유치부 아이들. 사실 성교육이라는 것이 이 성행동과 생식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유아 성교육 같은 그런 교재들 보면 항상 성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성교육을 이렇게 함께 잘 조합을 해서 1월 20일 날 이렇게 또 프로를 마련했고요. 네. 그리고 2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올 해도 아주 뜨거웠죠. 이 동성애 이슈. 네. 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실제로 이에 대한 피해 사례는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2월 10일하고 2월 마지막 주에는 1월 달에 했던 중고등부하고 초등부를 한 번씩 더 반복할 네.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또 스케줄 따라서 1월 달에 듣고 싶었는데 못 들으시는 네.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련했고요. 그리고 2월 17일에는 저희 카도시 아카데미 공동대표인 이 최경화 대표님이 이 유치부부터 이제 청소년까지 하루에 다 다루는 또 이렇게 강사진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약간씩 내용도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총 7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알찬 내용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데요. 지향하시는 내용들이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학교 그리고 가정도 함께 그 지향점을 향해 나가면 좋을 텐데 네.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사실 학교하고는 조화를 이루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학교하고 우리가 조화를 이루려면은 2015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 성교육 표준안이 있습니다. 네. 그 성교육 표준안은 굉장히 건전하고 이 가정 중심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위생이라든가 보건적인 측면을 잘 보완해 놓은 표준안인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나아가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 모두 이 성교육 표준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젠더 기반 그리고 이 인본주의적인 기반의 성교육은 실상 성경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학교 현장과는 저희가 함께 가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만약 학교 현장이 이 성교육 표준안을 따르겠다라고 하고 그 주변을 서포트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간다면 네. 우리가 접점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어머니 아버님께서 가정에서 좋은 롤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가정을 이제 교회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래서 아버지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어머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운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정은 저렇게 꾸리는 것이구나. 네.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도 깨닫고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이 성경적인 그 가치관과 테두리가 이렇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 위험 성행동 예방에 대해서 제가 2년간 대학원에서 공부했는데요. 네.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치관은 어디서 형성되냐면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실 이런 성교육 분야를 연구해서 따로 가르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에서 하는 좋은 교육들을 받아다가 교회에서 도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을수록 그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성경이 이 실제적 교육에 적용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성경과 이 성경적 성교육이 삶에 적용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쫙 풀어지는 네. 것처럼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상에서도 탁월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도 용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제 성경적 성교육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한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의 자산입니다.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가정이 보다 건강한 다음 세대 교육에 한 마음으로 함께해야겠습니다. 카도시 아카데미 이재용 목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목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